네, 이번엔 조금 어렵지만 또 파생상품 시장 동향 알아봅니다. 선물옵션 특급 전략이고요.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장이 이제 궁금한 것은 그 배당락 이후에 내년 초에 물량이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최근에 선물 시장 거래량을 보면은 9월 13일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시장 동향과 함께 거래량 부진 배경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크게 이제 외국인 쪽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중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량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하반기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선물 거래량은 대략 2012년도 들면서 급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량의 감소 원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감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생상품 규제에 따른 이런 부분이 이제 거래량의 감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좀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물 거래량은 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ELW라든지 이 선물 차익 거래 쪽에서의 이제 거래량이 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의 파생상품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ETF 시장이 상당히 좀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좀 싸기 때문에 ETF 시장의 선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대략 22%가량 증가하는 그런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기회가 지금 상당히 조금 제한되는 그런 양상을 띠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의 시장 주도력이 당분간은 좀 상당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베이시스 이야기인데요. 배당 낙일입니다. 보통 제 기억에는 이 배당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만큼 그 미래의 값어치에서 뭔가를 빼고 하기 때문에 이 선물과 현물의 격차인 베이시스가 줄어드는 경향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 2.4포인트 콘텐 겁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이시스가 상당히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일 사실은 이제 이론 배당락 지수는 대략 1% 정도 하락해야지 사실은 이론적으로 좀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로 따지게 되면은 대략 1960포인트 수준이 좀 적정한 배당락 지수가 될 텐데요. 금일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론 베이시스는 현재 이제 1.62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베이시스는 2.4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0.8 정도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베이시스의 급등 배경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차익 거래를 주도해 왔었던 국가지자체의 그 매매가 이제 상당 부분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현물 시장 쪽에서의 수급이 다소 좀 약화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끄는 과정에서 현물 시장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유입이 되고 있었던 차익 거래 쪽에서의 매수세 유입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생각보다 오히려 기업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배당을 짜게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배당 매력도가 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27일 배당락인데 이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매도 가능성, 선물시장 영향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차익 거래 쪽에서 상당한 물량이 좀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배당을 다소 좀 노린 그런 프로그램 매수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간 코스피 시장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매는 대략 5조 원가량입니다. 이 중에서
비차익으로 유입된 금액은 3조 원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차익으로 유입된 금액은 대략 2조 원가량 되는데요. 그 차익 쪽, 비차익 쪽은 그 해외 펀드 플로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4년간의 비차익 쪽의 흐름을 보더라도 배당락 이후에 꾸준히 이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제 차익 쪽에서의 물량 부담은 다소 좀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과거 4년간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 이전에 이제 차익 매수가 유입된 경우에 배당락 이후에는 이들 물량이 점진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10일간 유입된 금액이 차익 매수 금액이 대략 2조 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이들 물량은 아마 좀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잠재적인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잠재적인 매물 부담, 뭐 오버행, 개별 기업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자, 1월 옵션 만기가 1월 10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 전까지 주목할 만한 변수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파생시장 쪽에서의 주목해야 될 변수는 일단 현재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의 상황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해외 변수들도 여전히 좀 체크해야 될 변수입니다. 비차익 쪽에서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뱅가드 이슈에 관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뱅가드 이슈 관련해서는 대략 현재 9조 원 정도의 금액이 25주에 걸쳐서 좀 출회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주간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대략 3,5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뱅가드 자체가 전체 글로벌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쉐아라든지 스파이더 쪽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비중 60% 정도에서의 최근 자금 유입을 고려할 경우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완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1월 옵션 만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쪽에서의 해결 기대감으로 좀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 뱅가드 이슈는 제가 들은 바 블랙록 자산운용이 한국물로 상쇄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김영일 연구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도 상당히 지금 호조를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그 내년도 시장에 대한 그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상당 부분 좀 묻어 있는 상태고요. 중국 기대감 역시 아직은 유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위쪽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옵션 만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선물옵션 특급 전략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